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세월이 빠르죠. 벌써 가을이고. 자, 부동산은 세월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먹고 부동산 가치는 해지자, 위험을 해지한다 그러죠. 시간의 흐름과 같이 보통 위험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해지가 되죠. 그래서 고조되었던 위험이 많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게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뭐 다들 말씀을 하시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면 부동산을 팔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의 불문율 원칙이죠. 그것이 개발도상국을 거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2020년 현재까지 근 50년간 이어온 부동산 투자의 공식입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검증하고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집적이 돼서 하나의 원칙이라든가 공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부동산의 공식은 뭡니까? 부동산 불패를 떠나서 물론 IMF라든가 모기지론 사태 2008년에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한번 뭐 출렁인 경우가 있었죠. 크게.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은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정자산이다. 이런 관념이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개발도상국가를 거친 그런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이 점증하고 이렇게 IT 세계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과연 이런 부동산 투자, 개발도상국 굴뚝 경제 산업의 그 중심지로 부동산이 평가받았던 이 평가 방식이 앞으로 2030년, 2040년 참 세월 빠르죠. 2000년대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날치고 Y2K로 숫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900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 뭐 미사일 발사가 돼버린다든가 비행기가 추락한다든가 이런 공포감이 어마어마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2000년이 그때 엄청난 혼란기였죠. 그런데 2020년이 됐어요. 벌써 내일 모레가 2020년이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이 벌써 20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이 세월을 돌아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뭐 20년 이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만 되돌아 봐도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런 것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은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인터넷이 우리나라의 그 천리안 시대부터 인터넷이 된 시기는 1990년도 후반대부터 2000년대 초반이죠. 자, 오늘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다시 말하면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IT에서 지금 현재 그 5G 기가 인터넷 시대로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 경제가 4차 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성숙 단계는 아니고 아직도 뭐 개발도상국처럼 5차 산업 5G 시대에서야 아직 개발도상국 상태죠. 이미 굴뚝산업의 개발도상국은 이미 지나쳤고, 이런 5G 시대의 부동산이 예전처럼 똑같은 영향력과 공식 하에 놓일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앞에 세대들은 부동산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란 이런 걸 충분히 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 오늘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된 기사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장 물가 1%대 1%대 수령이 빠진 대한민국, 1%대 수령이 빠진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그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성장률이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도 하나의 도식에 좀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자장면 가격이 예전에 뭐 200원 500원 하던 시절에서 지금 10배가 오른 5,000원은 물론이고 현재 웬만한 신도시에서는 7,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6,000원까지 올라가 있죠. 자장면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물가지수를 산정하는데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항상 자장면 가격이 거론이 되고는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보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른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아까 부동산도 위험을 해지하고 기간이 오래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이 팽배하고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현재 40대 50대에서 뭐 부동산 투자로 돈 좀 벌다는 사람들이 뭐 세미나나 강연, 백화점 강연 돌아다니고 이렇게 강연하면서 공식처럼 말하고 하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 번다, 장기간 안 팔고 있으면 돈 번다, 이것을 거의 앵무새처럼 말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과거에 투자를 해서 과거의 공식대로 맞춰서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성공을 한 거야. 그 똑같은 공식을 지금 아줌마들한테 문화센터에서 어떤 대학교 어디 뭐 여름방학 학예 뭐든 대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센터 운영을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존에 똑같은 방식대로 똑같은 부동산 공식을. 그런데 이것이 5G 시대에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될 것이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위험하다, 수정해야 될 수가 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막 10%, 막 7%, 5%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대한민국이 선진국 경제로 들어서면서 일본은 현재 뭐 0% 물가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뭐 일본을 저번에 갔다 왔었다고 말씀드렸죠. 일본 물가가요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현재 환율이 한때 뭐 1200원이 되냐 마냐, 뭐 달러 투자를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현재 일본은 물가가 우리나라 뭐 100엔에 뭐 1000원인가요? 이 정도 수준으로 전혀 변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물가가 싸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도부터 쭉 보면 물가가 3%, 2%, 1%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2020년 현재 작년이죠. 2019년 지금 기사를 보면은요, 2020년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 1.8%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현재 은행 이율이 1%, 2%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바보라고 하잖아요. 예, 은행에 저축하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자 받은 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바보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죠. 지금 보면 2017년도에 3.2%예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3.2% 이상이 안 되면 저축하면 바보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2.7%야 물가 상승률이. 그리고 2019년에 2%까지 떨어졌고 2020년 현재 1.8%로 떨어졌다 이 소리죠. 점점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항상 오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오른다. 통화 가치는 항상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두면 항상 물가 상승률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 이게 팽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버린 게 바로 일본의 20년 불황이죠. 20년 부동산 침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뭐 도쿄 뭐 중심가의 서울과 같은 도쿄, 동경은 20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죠.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본 사람들은 20년 이상 그걸 목도를 하고 20년 동안 한번 부동산이 망하는 걸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부동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겠죠. 이거 바로 이 물가 상승률이 20년 동안 장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0%, 1% 엄청나게 적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이런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사두면 오른다, 이것이, 이 환상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막연히 짜장면 가격처럼 부동산을 해지할 수 있는, 물가의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사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환상이 우리나라도 깨질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확신을 갖고 있고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다 놓으면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부동산 사는 건 오른다. 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이 오판일 수도 있다. 제가 월세 투자자는 바보 투자자라는 책을 지난 영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KBS PD, 전직 PD가 쓴 책이었는데 거의 뭐 가격이 36,000원 정도 했었죠. 거기서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부동산은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말을 하는 게, 그러면서 일본의 그 사례를 계속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전조증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고, 이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 침체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도 분석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물가가 하락이 돼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성장 물가가, 우리는 물가가 낮아야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하락이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극도로 소비와 투자가 이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투자와 소비가 이축이 되면 또 물가가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일본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낮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1.8%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1.8%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가하고 상승률이 비슷하죠. 이만큼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불황에 빠질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꼭 낮은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현재 그 KBS PD라신 분이 쓰고 있는 책 내용이 현재 뭐 집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는 책을 집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조만간 뭐 출간되겠죠. 그분은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에 이미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침체 초입에 있다. 그러니까 빨리 부동산 팔아치우라.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 뭐 부동산 가격이 또 서울 부동산이 청약시장이 불붙고 있어서 그런 게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과연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이 공식이 어느 한순간 무너질 것이냐, 천천히 무너질 것이냐, 제가 관심사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식이라는 게 갑자기 깨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부동산 부분은 깨진 부분이 있죠.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 카라 TV 나오니까 흑백 TV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5G라든가 3G가 나오니까 옛날에 그 아날로그식의 2G 핸드폰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 편리성이 구시대의 불편함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구시대의 그 불편함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 편의성 도구가 아니죠. 하나의 물질이고 물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 인플레이션, 저물가 상승률,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게 어느 순식간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간다든가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순간에 경제 성장률을 뭐 3%로 끌어올린다든가 중국처럼 끌어올린다든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되게 낮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물가도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채소값, 배추값, 뭐 물가가 높다 이런 것은요, 그냥 그 재화 중에서도 비탄력적인 재화. 그러니까 그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게 흉년 들어버리면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물가가 비싸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물가는 현재 1%대, 2020년도에 1%대로 상당히 낮다.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질서와 시장 생태계를 애면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런 불황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디프레션 장기 국면에 빠질 것이다. 이거라는 겁니다.